가속도와 부정적 분 추가 과제 1번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좌표를 각각 알려줬고요. PQ의 속도가 같게 되는 때가 두 번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속도가 같게 되는 부분이 두 번 있다라는 얘기는 미분했을 때 두 개가 같아지는 점이 두 개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첫 번째 거를 px라고 한다면, pt라고 한다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전개까지 그냥 한 번에 하겠습니다. t 4제곱 마이너스 8t 세제곱 플러스 18t 그리고 qt는요 mt죠. 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그대로 미분하면요 세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 플러스 18 그리고 q'의 t는요 m이죠. 요 p'을 그렸을 때 p'의 그래프와 m이라는 애가 서로 같아지는 지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4t 세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 플러스 18t가 m과 같아지는 지점이 두 개가 생기게 m을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앞에 있는 거 P'T부터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P'T를 구하기 위해서 P'T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 P'T를 한 번 더 미분할 때 그냥 Y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Y'은요 12t제곱 마이너스 48t가 되고요. 그대로 0 만드는 x값을 찾아주면 12t로 묶으면 t-4 t는 0 또는 4가 되죠. 네, 이렇게 0 또는 4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식을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값을 찾아줄 겁니다. 네, 이제 여기 제곱을 빼먹어서 식이 살짝 틀렸네요. 여기는 36t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그대로 미분하면 플러스 36까지 남아야겠죠. 조금 다시 일분하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니까 t 마이너스 3이랑 t 마이너스 1 t는 1 또는 3이죠. 1 또는 3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1이랑 3에서 이제 1값 대입해보면 우리 P'T에다 1 대입해보면은 우리가 18 나오죠. 18 우리 3 대입하면은 0 나옵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Y는 M을 이렇게 그었을 때 두 개가만 만나야 되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봐서 여기 0일 때 두 개 만나고요. 여기 18일 때 두 개 만납니다. M이 그러면은 M 값은 18이 아니라 16이죠. 16입니다. 네, 16일 때 두 개 만납니다. 그래서 M 값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0은 안 됩니다. 0은 안 되는 이유는 문제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치 x를 알려줬고 1에서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죠. 그럼 바로 미분하면 되겠죠. v는 4t 마이너스 9 그럼 v의 1은 마이너스 5 네, 속도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주어졌고요. T가 0보다 클 때 P의 속도가 9인 순간 그때 P의 가속도는 이라고 했으니까 V를 구해보면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5고요.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t가. 그럼 우리 t값 먼저 찾아주면 2t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게 t가 0보다 큰 거에서 속도가 9가 돼야 되니까 얘가 9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9라고 같다고 먼저 놓겠습니다.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4는 0. 3으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이 되고요. 요게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3으로 나눠줘도 상관없습니다. t 마이너스 4에 t 플러스 2가 0이니까 t는 4 또는 마이너스 2. t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4죠. 그때 가속도니까 속도 바로 미분해서 6t 마이너스 6 그리고 4 대입하면 되겠죠. 24 마이너스 6은 18.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좌표가 나타나져 있고요. 속도가 72일 때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속도 먼저 구하겠습니다. 6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요게 72가 되는 거니까 6t제곱 마이너스 18t 마이너스 60은 0이고요. 6으로 나눠주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은 0이니까 t 마이너스 5와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 t는 5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우리 시간이 음수일 순 없죠. 시간이 뒤로 갈 순 없으니까 t는 5입니다. 그러면 a는 12t 마이너스 18이고요. 여기다 그대로 5를 대입하면 60 마이너스 18이니까 42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정답은 42입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원점을 출발한 후 특소의 위치가 주어졌을 때 최대 속도는 이라고 했어요. 최대 속도기 때문에 우리 일단은 속도 먼저 나타내주고요. 플러스 t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1. 최대 속도니까 최대값 구하는 거죠.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겠습니다. 플러스 4분의 7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네요. 그래서 최대 속도는 얼마다? 2. 5번에 2번이 정답입니다. 6번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FT로 주어졌을 때 위치 주어졌죠. 0에서 3 사이에서의 속력의 최대값입니다. 지금 속력입니다. 속력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우리 속도의 최대치수를 구한 다음에 절대값 붙여서 가장 큰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럼 속도 먼저 찾아주면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5. 그리고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해야겠죠.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니까 t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우리 범위 안에 1이 있으니까 최소 속도가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고요. 최대 속도가 1보다 먼 거 3을 대입한 거죠. 3 대입하면 2니까 4, 12, 10이네요. 그러면 속력의 최대값은 10이 되겠네요. 잠깐만요. 계산이 조금 틀렸죠. 3 대입하는 거니까 2, 4, 12. 여기 뒷부분에 완전 제곱식이 틀렸죠. 죄송합니다. 우리 앞에 마이너스 없으니까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6이죠.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고요. 우리 2 집어넣으면은 10이니까 4. 그러면 최대 속도는 여기다 절대값 붙이는 거죠. 절대값 마이너스 8은 8이 정답이겠네요. 다음은 7번. 위치 x는 2t 세제곱 마이너스 kt 제곱. 위치 알려줬고요. 1에서 운동 방향을 한번 바꾼다라는 얘기니까 v를 구했을 때, 속도를 구했을 때 6t 제곱 마이너스 2kt 그리고 1을 대입하면 0이 돼야겠죠.
운동방향이 바뀌면 속도가 한번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 대입하면 V의 1은요 6-2K가 0이 될 거니까 K는 3입니다. 그러면 K가 3이니까 3에서의 가속도 구하는 거죠. 그럼 A는 12T-2K인데 K가 3이니까 6이죠. A에 3을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36-6 30이 정답이 됩니다. 8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졌고요. 출발 후 운동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P의 가속도는 이라고 했습니다. 운동방향을 바꾸는 순간 뭡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속도부터 구하면 T제곱 마이너스 3T 아니 6T 요게 0이 되는 순간이니까 T의 T-6은 0이니까 T는 0 또는 6입니다. 즉 6일 때 운동방향을 한번 바꾸겠죠. 그럼 A의 6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A부터 구해보면 2T-6 A의 6은요 12-6이니까 6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추 동안 달린 거리를 X 위치 나와 있고요.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추 동안 달린 거리가 X니까 요게 정지하는 거니까 뭐가 되면 됩니까? 0이 되면 되겠죠. 요거를 미분한 것이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V는 72-18T 요게 0이 되면 되니까 T는 4가 되겠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10번 제동을 건후 T초 사이에 간 거리를 ST라고 하면 ST의 관계식을 알려줬고요.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동 후에 정지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정지하면 속도가 0이죠. 그러면은 VT는 30-3T고요.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T는 10이죠.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S에다가 이제 1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10 집어넣으면 30-1.5에 30T니까 300-1.5 곱하기 10의 제곱 300-150이네요. 150이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11번 지상 10m의 위치에서 60m/s의 속력으로 지면으로 수직하게 던진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초였다고 했죠. 최고 높이라는 얘기는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하면요 여기서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방향이 바뀝니다. 그럼 속도가 0이 되겠죠. 운동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에는. 그래서 V를 먼저 구해주고요. 요게 0이 돼야 되겠죠. 그쵸? 요게 0이 돼야 되는데 이 0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고 높이에 갔을 때 이제 T값이 3인 겁니다. 그래서 3 대입하면 60-6A가 0이고요. A는 1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X는 10 플러스 60T 마이너스 10T 제곱인데 최고 높이일 때 3초니까 3 대입하면 되겠죠. 3 대입하면 10 플러스 180 마이너스 90이니까 100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11번의 정답은 100입니다. 12번 마찬가지로 수직하게 쏘아 올렸고요. 떨어지는데 A초 만에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하고요. 그럼 속도가 0이 되는 그 시간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V부터 구해주면 10-10T가 0이니까 T는 1이죠. 네, 알파는 1이고요. 그때 높이니까 1 그대로 대입하면 X의 1은 80 플러스 10 마이너스 5 85죠. 85니까 정답은 86이 되겠네요.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의 가속도가 가장 큰 거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속도가 언제 제일 크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는 속도 그래프.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면 생기는 거죠. V를 미분하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가 가장 큰 애를 찾으면 되겠죠.
우리 T1에서의 기울기는 여기고요. T2는 이렇게 색깔 다르게 이렇게, T3는 이렇게, T4, T5입니다. 기울기가 가장 큰 거는 여기 T2죠. 2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14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는 VT.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가 이제 높이가 VT고 Y축이 VT고 시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속도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죠. A 시간일 때 속도랑 이렇게 주어졌는데 T가 A일 때와 T가 2일 때, A일 때와 2일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 운동 방향이면은 우리 속도가 양수인지 무슨지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둘 다 양수죠, 속도가. 그렇다는 얘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틀립니다. C일 때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근데 C일 때 바꾸는 거는 아니고요. 그죠? C일 때 이제 좌우에서는 여기도 음수고 여기도 음수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뀌진 않습니다. C일 때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D일 때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D일 때 가속도, 즉 D에서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기울기 양수 맞죠? D가 맞습니다. 점 P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3번이 있다. 가속도 기울기가 0이 되는 구간이 여기, 여기, 여기 3번 있죠. A, C, E. 그래서 리을도 맞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P의 T초 후의 위치, XT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T는 1일 때 점 P의 속력은 0이다. T가 1일 때 P의 속력이 0이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시간과 위치 그래프입니다. 즉 속력은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0 맞죠? 그래서 속력은 0인 거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출발할 때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총 시간은 4초이다. 출발할 때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 기울기가 양수인 부분, 출발할 때 이렇게 양수로 가니까 이렇게 하나, 시간 1초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구간이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 양수. 그리고 또 여기도 양수죠. 그래서 총 여기 1초, 여기 2초, 여기 1초. 그래서 총 4초입니다. 얘는 맞죠. 그리고 T가 5일 때 P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되어 있네요. 5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고 있죠. 음수에서.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맞죠. T가 7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지금 얘는 확인을 했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얘기를 할 때는요, 위치니까 얘가 위치가 1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요. 그럼 여기 다시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온 거고요. 그리고 다시 1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1만큼 갔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고요. 0.7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가장 멀리 간 거는 바로 1만큼 가거나 마이너스 1만큼 간 1일 때 아니면 3일 때겠죠. 7일 때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16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그래프입니다. 얘도 보면은 위치, 시간과 위치 그래프고요. T는 1일 때 P의 속력이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T가 1일 때 속력이 최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속력은 그래프 기울기 물어보는 거죠. 1일 때의 속력은 0입니다. 아니죠. 그쵸? 네. 0이니까 아닙니다. 출발할 때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간은 총 3초이다인데 기울기가 양수인 거 보는 거죠. 기울기 양수 그리고 기울기 양수 그리고 기울기 양수. 여기 1초고요. 여기도 1초, 여기도 1초.
주변 따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총 시간은 3초 맞죠? t가 4일 때 p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 4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는데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기울기가 바뀌면 됩니다. 기울기 부호가 바뀌면 되는데 기울기는 그대로죠. 바뀌지 않습니다. DN이 정답이네요. 2번입니다. 17번.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길이 나왔고요. 그 변화율 구하는 거니까 L 바로 미분하면 되겠죠. 6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2 그대로 대입하면 L'의 2는 24 마이너스 4 플러스 3. 계산하면 23입니다. 18번. 우리 18번 문제는 가로등 문제인데 요 키가 1.6이니까 그대로 내려서 삼각형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 이 사람은 매트 2.1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가는 거니까 2.1t만큼 움직였어요. 전체를 x라고 하면 요만큼은 x-2.1t가 되겠죠. 그림자 길이가.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그림자 길이. 그럼 닮은비 이용하려면 3대 1.6은 x 대 x-2.1t가 되고요. 1.6x는 3x-6.3x가 됩니다. 넘어가면 6.3x는 6.4t는 1.4x가 되니까 약분해, 일단 10부터 곱해주고요. 약분해주면 x는 2분의 9t가 되겠네요. 그쵸? 네. x가 2분의 9t니까 그대로 넣어주면요. x-1.2t는, 2.1t는 여기는 소수로 바꾸면 4.5니까 4.5t-2.1t 2.3t가 됩니다. 2.4t가 됩니다. 2.4t. 그랬을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요거 미분하면 되겠죠. 2.4t를 미분하면 2.4. 요게 바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됩니다.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는 맨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때 2초 후에 파문의 증가율은 3파이다. 그랬을 때 7초 후에 파문의 넓이 증가율은 이라고 했는데 1초에는 파문이 2분의 3파이만큼 증가를 하겠죠. 그쵸? 파문의 넓이가 2분의 3파이만큼 이제 증가를 할 거예요. 1초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으로 구하죠. 그럴 때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 비율이 있을 텐데 그 비율을 우리가 r을 일정하게 비율로 증가하는 거니까 a, t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x는 파이 a 제곱 t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의 이제 증가율,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그대로 미분하면요. 우리 t에 관련된 식이니까 미분하면 2파이 a 제곱 t가 됩니다. 그랬을 때 파문의 넓이의 이제 증가율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존 t가 2일 때 증가율은 2를 대입하면 4파이 a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3파이가 돼야겠죠. 2초 때 파문의 증가율이니까 1초 때는 굳이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a 제곱은 4분의 3이네요. 그쵸? 그랬을 때 넓이의 증가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3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7초 때니까 S'의 7은 2파이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7. 그러면 2분의 21 파이가 되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20번. 자전없이의 파문 똑같은 문제죠. 이번엔 3초 후의 파문의 증가율이니까 똑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부터 먼저 세워보면 S는 파이 R 제곱인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니까 R을 AT라고 쓸 수 있겠죠. 초당. 그럼 S는 파이 A 제곱 T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S'은 2파이 A 제곱 T가 되겠죠. 3초 후의 파문이니까 3 대입하면 6파이 A 제곱이 2파이가 되는 거니까 A 제곱은 3분의 1이겠네요. 그리고 5초 후의 파문의 넓이의 증가율이니까 S'에 5를 대입하는 거니까 2파이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5 3분의 10파이가 되겠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 높이가 15인 원뿔 모양의 그릇. 수면의 높이는 매초 0.3cm씩 일정한 비율로 올라가고 있고요. 수면의 높이를 3cm가 되는 순간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여기 반지름 R, 높이 H라고 두겠죠. 그러면 R 대 H는 5 대 15니까 5H는 15R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경우에 매초 높이가 이제 0.3씩 증가하는 거니까 이따가 이 0.3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H는 3R이고요. 우리 높이에 대한 식이니까 R은 3분의 1 H라고 이제 만들어서 R을 H로 고쳐줄 겁니다. 그리고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이제 부피를 구해보면 되겠죠? VT는 3분의 1에 파이 R제곱 H. R제곱 대신에 그대로 넣어주면 27분의 1 파이 H 세제곱이 됩니다. 변화율이니까 그대로 미분하면 되겠죠? 9분의 1 파이 H 제곱. 근데 수면의 높이의 변화율이 높이가 3cm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높이가. 그쵸? 높이가 3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나타낸 요 식이 3이 되면 되겠죠? 그쵸? 나타낸 이제 높이 H가 3이 되면 되겠죠. 3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V'의 3은 파이가 됩니다. 그때 부피는 파이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파이라고 써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구한 건 1초일 때에 그러니까 매초 1cm씩 증가할 때 1씩 증가할 때 이제 부피 변화가 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초 0.3이 궁금한 거니까 우리 여기 파이에다가 0.3, 10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3 A 파이가 되니까 A는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A는 10분의 3이 되겠죠? 10분의 3이 정답입니다. 22번. 반지름의 길이가 3인 구모양의 구풍선에 공기를 넣어 매초 5의 비율로 반지름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거 밀리미터니까 2분의 1cm로 고칠 겁니다. 그러면 3 플러스 2분의 1만큼 이제 반지름이 잡아질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부피는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3분의 4에 파이 3 더하기 여기 뒷변 같다 3 더하기 2분의 1t의 세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변화를 구하는 거니까 미분해야겠죠. V' t는요 3분의 4 파이에 곱하기 3에 3 플러스 2분의 1t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까지 속미분까지 해줘야 합니다. 거기다가 2를 대입하는 거니까 약분하고 2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2파이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32파이가 되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23번 부정적분 중 하나가 이렇게 됐을 때 fx는 부정적분이니까 우리 요거 그대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그대로 미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d를 미분하면 fx 나오고 그거는 3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3번이 정답이 됩니다. 24번 라지 fx는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7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이고 라고 했으니까 접근하면 되겠죠.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라지 fx를 미분하면 fx가 되니까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리고 요걸 한 번 더 미분하면 f'x는 6x 플러스 2a가 됩니다. 0 집어넣으면 20이라고 했으니까 2a가 20이죠. a는 10이고요. a 10을 채워주면 3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b 여기다도 0 집어넣을 수 있겠죠. 0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4 따라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40이 되겠네요. 풀이를 마치겠습니다.